그렇습니다. 1,000원 안 줘서. 이거 진짜 너무너무 저 기사 읽고 충격을 받았는데 말이죠. 일단 피해자 주장은 예. 1,000원을 안 줘서 찔렀다라고 진짜 경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처음 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해서 안 주니까 실랑이를 벌이다 찔렀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좀 이 얘기가 사실인지는 물론 조사가 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로 봐서는 돈 때문에 실랑이를 벌인 것은 맞습니다. 서울 천호동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주택가에서 이 피해자, 가해자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이 행인인 피해자에게 1,000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니까 이미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 흉기를 바로 꺼내서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고 그 다음에 가해자인 이 남성은 집으로 가서 자수합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 휘둘렀다. 이렇게 자수를 했고 곧바로 현행범 체포가 됩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요. 확인된 바로는 일단 정신병력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과대망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사건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랑이 과정에서 찔렀다.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수님, 저는 이 방금 홍 기자 설명 중에 가장 귀가 쫑긋 세워지는 것이 집에서 나올 때부터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결국 1,000원을 안 줘서 그랬다라는 건 약간 구실 같고 어찌 보면 그냥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올 때부터 자신의 재물이 될 상대를 물색하고 다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건데요.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옛날에 그 강서구 PC방 사건 같이 자기네 집에 뛰어가서 흉기를 가져온 거하고는 이 전혀 이게 또 개념이 다릅니다. 흉기를 아예 자기 몸에 넣고 왔다는 것은 오늘 뭔가를 자기는 뭐 범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작심을 하고 나온 것이니까 지금 이제 이 피해자와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선행적인 인간관계도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비를 걸기 위한 하나의 어떤 구실. 네. 그래서 사실 갑자기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와서 1,000원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1,000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말이죠. 예. 이 사람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좀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묻지마 범죄와 막무가내식 범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범행 동기가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돼 있고 거기다가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정신병력과 연관돼서도 한번 그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피해망상이라든가 과대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 것이 범행 동기가 된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그 흉기로 상대를 해하고 나서 집으로 와서 또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 현장에서 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본인의 집에 가서 본인이 했다고 112에 신고해서 자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처벌을 두려워서 그런 것이냐, 뭐 아니면 뭐 자수라면 감경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은 인지는 했지만 지금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계속 예. 나오잖아요. 앞뒤가 굉장히 안 맞아요. 아하. 그래서 일단 이 사건은 사실 쟁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범행 동기와 뭐 피해자의 사망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다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수사 그 외 재판에서 핵심은 이 사람의 결국 정신병력이 어떻게 범행에 영향을 끼쳤는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저는 뭐 정신질환자의 어떤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골랐다. 그 와중에도 피해자는 60대 노인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그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신이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고 또 자기가 또 집에 와서 또 자진 신고를 하고 말이죠.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이런 계속 지점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게 막 이해가 가면은 그 사람이 정상인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평소에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거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옆에서 보게 되면 평소에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른다라고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피해갈 것이고 그랬겠죠. 그리고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정신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그 고려를 해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입원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신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약한 상대를 골랐죠. 예.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정신질환이 뭐 아시다시피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그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 보면 약을 끊었거나 약 복용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꼭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 기자 어쨌든 오늘 이 피의자 영장 실질 심사에 나왔죠. 네,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이제 요즘 많이 쓰는데 상당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살인 혐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따져묻는 절차인데요. 일단 오늘 오전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앞에 서서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1,000원을 달라고 한 거 맞냐,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하지 않고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짧게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서 오늘 저녁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